서브 이슈입니다. 강남 아파트 사야 하는 이유.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부동산을 사려면 차라리 강남 아파트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망할 염려가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싸게 부동산을 산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이고 강남 아파트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비싸게 산다면 역전세, 원리금, 그리고 종부세 등 각종 세금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비싸게 샀다는 것은 본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00억대 부자가 20억대 강남 아파트를 샀어도 그것은 비싸게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봉 1억도 안 되는 사람이 20억대 강남 아파트를 10억 전세 끼고 후순위 대출받고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저금리에 샀다면 그것은 비싸게 산 것이죠. 이런 사람을 짓거지라 합니다. 즉 여기에서 전제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 사람이 앞으로 아파트를 살 요량이라면 강남 아파트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상속입니다. 일본에는 빈집이 넘쳐납니다. 이유는 늙어 죽는 노인이 많은데 그 노인이 가지고 있는 집을 자식이 물려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가 본인에게 집을 물려놓는다고 칩시다. 만약 시골에 집이 있다면 상속을 받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상속받지 않을 주택이라면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산 주택은 대부분 부동산 호황기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평생 주택을 못 살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산 주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치더라도 자식이 기꺼이 상속받을 주택이 아니라면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부동산은 오르지도 않거니와 자식에게 빚만 안겨주는 꼴이 됩니다. 반대로 강남 아파트 정도라면 자식이 상속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제에서 얘기했듯이 강남 아파트는 싸게 샀다면 불황기에도 급매로 팔면 팔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 상승인데요. 부동산 호황기가 온다면 강남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보다 올라도 더 많이 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지역은 가격이 올라도 오른 가격에 막상 팔려면 상대가 없어서 팔지 못합니다. 즉 강남 아파트는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일어났을 때 팔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많이 오른 만큼 떨어질 때도 더 많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인데요. 지방대 어쩌나 정시 사실상 미달 87%가 지방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요즘 대학별 정시 경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대는 10곳 중 8곳이 미달입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조차 미달이죠. 이유는 학교 갈 아이가 적기 때문입니다. 현재 출생아 수는 30만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정원은 60만 명대이죠. 만약 대학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대학의 절반은 미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의 정원은 모두 지방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서울, 수도권을 다 채우고 지방대를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대는 인기과를 제외하고 싹 다 미달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지방의 아파트는 빈집이 늘어날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수도권 지방의 아파트를 대규모 매입했다가는 고금리 맞으면 경매로 집 넘어가면서 바로 집거지 됩니다. 갭 투자로 100채 만들어서 집거지 되지 말고 앞으로 집을 산다면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소득인데요. 한국의 현재 국민소득은 2022년 현재 전 세계 30위권이고 33,591달러입니다. 국민소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입니다. 지금 3만 불이지만 4만 불 또는 5만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본과 같이 디플레이션이 빠진다면 오히려 국민소득은 빠꾸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같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도 국민소득이 정체에 빠지거나 빠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관적으로 국민소득이 늘어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소득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죠. 따라서 강남과 같은 유지의 부동산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산 양극화인데요. 만약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해도 강남 아파트를 사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양극화 때문이죠. 자본주의는 전쟁이 일어나 폐허가 되지 않는 한 자산의 양극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이유는 자본을 가진 자가 없는 자에 비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양극화가 없는 곳은 모두가 가난한 나라이거나 북유럽과 같이 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뺏기는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는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나 현재의 북한과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국민소득이 정체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산의 양극화 때문에 부자 동네인 강남은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 브라질 등 비싼 동네의 집값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여섯 번째는 희소성인데요. 유럽에서 대대적으로 부자의 가문은 재테크를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는 돈을 지키는 재테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술품입니다. 고흐, 세잔, 피카소의 작품은 작가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경매에 붙여질 때마다 자산의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술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강남과 같은 입지에 좋은 곳에는 아파트를 더 이상 늘리기 힘듭니다. 일곱 번째는 천민 자본주의입니다. 나라별 중산층 기준 웬 한국만 그냥 돈이냐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한국의 중산층 기준은 부채가 없고 30평대 아파트를 살고 월급이 500만 원대 이상이며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를 타며 통장 잔고는 1억 원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몇 회 이상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중산층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불법과 부정에 저항하고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보는 비평지가 있는 사람을 뜻하고요.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은 외국어 하나 정도를 구사하며 폭넓은 세계의 경험을 갖출 것이고 한 가지 분야 이상의 스포츠나 악기를 다룰 것이며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며 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는 것 등입니다. 한국이 다른 선진국과 다른 중산층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2013년 기사인데요. 현재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한국 1인당 명품 지출 세계 1위, 중미보다 6배 많다라는 기사인데요. 한국이 2022년 기준 명품 매출이 글로벌 1위 찍었습니다. 무려 중국인과 미국인의 1인당 명품 지출 비용의 6배가 많습니다. 한국이 과연 부자라서 그럴까요? 그렇다기보다는 한국의 과시적인 문화 때문이고 그것을 용인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22%만이 명품 과시가 나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은 45%, 중국은 38%였습니다. 명품뿐 아니라 외제차도 일본보다 더 많이 팔리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물어봅니다. 나이로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를 가르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 사냐고 물어봅니다. 그것으로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가르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직업인지를 물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벌은지를 가름합니다. 강남 아파트가 바로 한국의 부의 생제입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과시적인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강남 아파트에 대한 열망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외에도 강남 아파트를 사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강남 아파트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2006년 강남의 음마아파트가 14억 원인데 2023년 17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무려 17년이 지났는데 겨우 3억 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올해 가지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는 타이밍 좋게 들어갔다가 고금리 전에 빠져나와야 합니다. 타이밍 좋게 들어가는 것은 2008년도 8억 3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샀다가 2021년 25억 원 찍을 때 팔고 나오는 것입니다.